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박지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목포에서 떨어진 뒤에 이제 박지원은 끝났구나. 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국정원장으로 탁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현 정부하고 굉장히 원수였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았어요. 정말. 아침마다 문재인 씹어가지고 문모증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끝내 별명까지 그 분당을 하면서도 분당하고 나서도 사실 눈엣 가시처럼 그렇게 양숙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문생키로 탁 변신을 바뀌고. 하더니 예. 국정원장을 탁 차고 나서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면서 남북관계에 무슨 수를 쓰든 숨통을 틀 거다. 네. 뭐 그렇죠. 전에도 DJ 정부 때도 송금 가지고 뭐 감옥까지 살았습니다만은 네. 이번의 경우 박지원의 역할이 컸다고 봐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시절부터 그 대통령이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재인 측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박지원을 싫어했대요. 대표 시절부터. 정말 싫어했대요. 그런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을 시켰나. 그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다 이해가 갑니다. 바로 싫어하건 뭐라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올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어. 없죠. 다른 사람 뭐. 딱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다 막혀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지금 그 남북 연락사무소 약간 그 남북 이 연락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그 배경에는 박지원이 정말 수차례 저쪽 담당자 카운터파트 지금 김여정이라는 소문이 많이 있지만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수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은 박지원 원장을 정치인 때 여의도 요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수가 높다. 홍준표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호평이죠, 호평. 호평입니까? 호평이죠. 호평이 아니고 요괴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칭찬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남북 그동안 북한이 자기들 엿장수 마음대로 끊었다 붙였다는 통신선이 다시 복구가 됐지 않습니까? 27일 오전 10시에 이런 정도 그런 진전을 가져온 데는 틀림없이 밀사가 왔다 갔다 했지 않겠느냐. 그게 뭐 싱가포르 전에는 MB 때는 임태희가 싱가포르에서 만났고요. 아태 뭐 위원장인가 송우경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하고 만났고 뭐 또 북경에서도 뭘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박지원이도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런 데 가서 막 조용히 만났나 저쪽 사람들하고. 그러게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은밀하게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참 좀 힘들어졌어요. 더군다나 북한이 코로나19의 봉쇄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 이미 나와 있는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만남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만났는지는 사실 알 수 없으나 박지원의 사실 공식 행보는 일본과 미국은 맞아요. 다른 물론 국정원장이 모르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를. 아니 미국만 가더라도 거기에 뭐 유엔 대사라든가 뭐 뉴욕 쪽에 있죠. 얼마든지 미국 측에서도 그거 다 알면서도 그래 잘 해봐 뭐 이렇게 용인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안 띄게 만나는 방법이야 뭐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지금 통신선이 개통이 됐다는 것은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뭐 연락만 취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벌써 그 통수가 빠른 이야기거든요. 깜짝 쇼잖아요. 깜짝 쇼. 근데 너무 드러나는 게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청와대하고 동시에 이 통신 연락망이 복구가 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 발표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뇌부의 합의에 따라서 재가동한다. 수뇌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월부터 친서가 오갔다고 그래요. 뭐 10차례 뭐 친서가 오갔다? 친서를 뭐 여기서 비행기 아니 그 식으로 날릴 수도 없는 거고 예. 누가 갖다 주고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뭐, 그랬을까요? 글쎄요. 윤건영도 지금 나와 있고 박지원이 국정원장이고 특별히 무슨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없애야 된다는 게 일견 저는 동의가 되는 게 통일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통일부는 이런 예. 거도 그런 관계없고 그런 역할은 사실은 국정원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했겠죠. 박지원은 정치에 지읒자도 이제 안 하겠다. 또 엊그제도 언론 보도가 났던데 이제 우리는 정치하고 완전 단절이다. 하지만 박지원은 뼛속까지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정치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감시하고 뭘 엿듣고 이런 정치 또 뭐 좀 공작하고 그러나 큰 정치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정치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남북관계 이것 가지고 이벤트로 몰아가고 대선까지 몰고 가겠다. 이건 엄청난 큰 정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정치라고 안 하고 남북관계 뭐 이렇게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거고 뭐 그런 얘기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또 추석 때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것도 또 전격 합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금강산 또 관광도 재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분위기로 확 몰고 가면은 완전히 대선 정국은 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역사를 되풀이하는지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언제나 뭐 북풍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북풍이잖아요. 북풍이죠. 그러니까 완전 북풍이죠. 훈풍도 풍은 풍이니까 언제나 사실 논하는 건 언제나 북한 정권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제발 남북회담 해줘 그러고 엎드리고 한쪽에서는 어쨌든 미사일 하나 발사해줘 하고 엎드리고 그런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정동영이 후보가 나오는 어떤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딱 북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북풍을 일으켰는데 지금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뭐 미국 간의 뭐 어떤 관계 개선 그거보다 그건 어차피 물 건너 간 거고 바이든이 저렇게 뭐 오바마처럼 전략적 인내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다시 해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 너무 빤한 그런 수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원래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크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무산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걸로 피나라를 찍으면서 3월 9일로 이렇게 몰고 가죠.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하나 가지고 울고 먹었죠. 몇 년. 아니 뭐 지자체 총선. 선거 때 지난번 선거 때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그 분위기로.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선 뭐 남북 간에 연락하는 건 좋은데 남북 연락 사무소도 폭파해버리고 아니 페이스북 공무원, 피살 이런 건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금강산도 폐쇄해가지고 지금 거라고 다 해버리고 거기 현대 아산에 지어놓은 것도 다 자기 거라고 떠들고 앉았잖아. 그렇죠. 아니 야당이 비판하는 건 눈에 뭐 서슬이 펄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오만하다느니 뭐하니 그러면서 쏘아붙이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삶은 소대가리니부터 옥류관 주방장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완전히 꿀같이 이렇게 듣는 건가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해대고 또 이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반달리즘이죠. 그것도 현대판
하다못해 우리나라 공무원 아무리 이 뭐 그들 말대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해상에서 그것도 불에 태워서 그 잔인하게 그 살해한 그런 것들은 전혀 잊어버리고 이제 또 남북 화해 무드로 또 돌입하는 것. 이게 정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역시 또 큰 정치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정부라든가 이쪽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네. 송영길 만나서 짝짝짝 하고 네. 자기 쪽 대선 후보들 뒤쓰는 데만 뭐 그냥 열을 올리고 뭔 이벤트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 당정청인가 무슨 그걸 여야정 협의체. 협의체 해갖고 또 대통령 만나갖고 내가 대통령급이야 뭐 이런 데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거. 그렇죠. 특히 지금 오늘 안타깝죠. 다룰래다 안 다뤘습니다만은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지금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네. 5배 매출액의 그런 5배로 것뿐만 아니라 늘어나요. 지금 여론조사를 빙자한 이런 여론 조작 예. 그런 문제들 지금 대여 화살을 계속 쏴도 시원찮은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송영길가 만나갖고 텔레비전에서 송영길이 드루킹이 뭐 저 현 정부와 연관돼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하고 또 대답해주고. 완전 면죄부를 지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거 특검 계속 연장해가지고 윗선 수사, 해야 몸통 수사, 된다. 배후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안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준석이가 정신을 차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갈 건지 네. 그런 것까지도 숙고를 하는 게 아주 저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원 40조인가에 보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당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돼서 그 대통령 후보가 이끌어가는 전체 정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이 뭔가 작업을 네. 크게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네.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